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코로나도 있고 해서 인원이 좀 딱 적당하게 작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는데, 저번 주까지 저번 주에 뭐였는지 기억나요? 하여튼 저번 주 매주 하는 거니까 지금 사실 중간쯤에 하다가 살짝 한번 틀어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재미없다 싶으면 또 한번 다른 강의로 살짝 넘어갔다가 왜냐하면은 이 심리학 자체가 엄청 길거든요. 그리고 심리 상담학을 지금 우리 얘기했듯이 한번 열어봤는데 자격증도 줄 생각하면서 한 1년에 또 중간중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저번에 얘기했듯이 심리학의 기본을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심리학은 인간의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만든 학문이다. 철학에서 나왔는데, 자, 이것을 지금 여러분 심리학 하면은 워낙 이제 다양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요새는 앞에다가 심리학 앞에다가 이름만 갖다 붙으면 전부 심리학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심리학을 나무를 이렇게 보면요. 나무를 이렇게 보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고 왜 저런 사람을 인간이 무엇이고 인간의 마음은 무엇일까? 인간의 행동은 왜 저렇게 나올까? 이런 걸 알려는 게 심리학이에요. 그래서 그걸 아는 방법 중에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인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하면은 여러분도 생각을 다 할 수 있잖아.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지각 이런 걸 눈으로 보고 듣고 맛보고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이게 지각 심리학이라 그랬고요. 행동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그거를 뭐라 해서 행동 심리학. 그리고 여러분들 아동을 봐야 돼. 애들은 맑잖아요. 그죠? 애들을 보면 인간 알 수 있어. 그게 이제 말하면 아동 심리학, 그다음에 그 아동부터 발달 심리학, 그죠? 청소년기는 어떤가, 노인은 어떤가 하는 거를 발달 심리학, 그다음에 아니야. 애들이 사람이 학습을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걸 인간이 뭔지 알려면 공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이게 학습 심리학. 또 뭐가 있죠?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귀신 공부해야 돼. 귀신이 뭔지, 영혼이 뭔지, 그걸 알고 초월 심리학. 뭐 다양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앞에다 갖다 붙이면 전부 심리학이 되다 보니까 요새 심리학 종류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배울 때보다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그래서 사회 심리학도 있고 개인 심리학도 있고 이렇게 엄청 나가는데 오늘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핵심에 들어갑니다. 그럼 뭐예요? 저번에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안에 인간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도대체 내 마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프로이드인데 프로이드는요, 정상적인 인간이란 사실 평균적 의미에서 정상일 뿐이고 그의 자아는 여기에서 크게 작게 또는 정신병자와 비슷하다. 자, 이 말을 했던 사람은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바로 프로이드는 의사였습니다. 의사니까 어떤 사람을 주로 받겠어요? 정신병자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이걸 나중에 이상심리학이라 그래요. 그럼 정상의 반대말 뭐다? 이상이에요. 그 이상한 놈을 연구해 보면은 인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방법이 이상심리학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어떤 그 이상심리학, 신경정신 이쪽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약간 어디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신경정신과 공부하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의학적 공부도 이게 비슷해요. 그러면 이 의학적 공부로 보면 두 가지죠. 뭐냐면은 여러분이 뇌 쪽으로 뇌심리를 공부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신경적으로 다시 상담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가장 알고 싶은데 뭘 몰라요? 나는 변하고 싶은데 내 마음도 변하고 싶은데 문제는 뭘까요? 변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변하려면 내 마음이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을까 왜 힘들까 알아야 되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래서 나도 몰라요, 이거를. 그런데 하물며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은 굉장히 어려운 학문에 들어갑니다.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남의 마음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마음부터 알아보자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그래서 오늘 공부하실 때는 내 마음부터 좀 알아보자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공부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지금 어때요?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왜 공부하고 싶어요? 재밌어서. 재미없으면 안 하고 나갈 거죠,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심층 분석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보자고. 자, 내 마음을 나도 모른다는 게 바로 내 마음을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도대체 몇 개인지도 몰라요. 이게 도대체 몇 개일까?
자, 나는 착한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하면 때로는 나쁘고 때로는 좋잖아요. 여러분 알죠? 그래서 이게 어떤 땐 좋은 사람이고 어떤 땐 나쁜 사람일까? 나부터 분석하자니까 도대체. 그래서 이런 공부를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도 지금 몇 가지일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 뭐가 나오냐면은 그 반지의 제왕인가 보면 골룸이라는 사람입니까? 괴물입니까? 하여튼 등장하죠.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다중인격자라고 합니다. 다중인격은 뭘까요? 여기서는 주인님 뭐 고맙습니다. 다 주인님을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마음이 몇 개가 있어요. 나중에 공부를 하시겠지만 다중인격이라는 게 다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살인도 하고 싶을 때가 있다가 어떨 때는 남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다가 이게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존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존재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뭐라 그래요? 전쟁터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싸워요. 오늘도 지금 올까 말까 수십 번 망설였다 오신 분이 있을걸 여기에. 그럼 핑계거리가 나오죠. 안 온 사람들도 여기 몇 분 계시잖아요 오늘. 그죠? 그런데 이해를 우리가 충분히 해요. 왜? 코로나 때문에 안 왔겠지. 첫째. 두 번째,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럼 온 사람하고 안 온 사람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 마음은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가를 보자. 이게 이제 프로이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요, 처음에 정신과 의사인데 뭘 했냐면은 카우치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의자 있죠. 이렇게 이런 의자에 사람을 앉혀놓고 자유연상 기법을 썼어요. 자유연상 기법이 뭐냐 하면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억압을 뚫고 나오는 것, 그죠? 억압 탁 뚫고 나오는 올라오는 것들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럼 억압됐다는 것을 저번 주에 뭐라 그랬죠? 내가 무의식이라 그랬잖아요. 이 억압된 데서 뚫고 나온 놈을 저항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억압된 것에서 저항으로 나오는 뚫고 나오는 요 놈을 보고 네 마음이 뭔지를 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무의식에 대한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의식이잖아요. 여기서 있는 의식은요,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없다? 조종할 수 있잖아요. 조종할 수 있어서 싫어서 가고 싶은데도 참아요. 아유, 오늘 6시까지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확 올라올 때 나도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무의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워낙 봤죠.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마음은 빙산과 같다. 나는 빙산을 못 봤습니다만은 빙산 밑에 가면 10분의 9가 깔아앉아 있고 위에는 요만하다 그래요. 요만하기 때문에 타이타닉이 어디 받쳤어요? 얼음에 받쳤잖아요. 그죠? 그 얼음에 받쳤을 때 얼음 요만큼 그 영화품 요만큼밖에 없는데 받칠 때 배가 그 큰 배가 옆에가 다 나가잖아요. 구멍이 뚫어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똑같단 말이죠. 위에 올라온 것은 일부예요. 노출된 거 위에 조금만 떠다니고 나도 모르는 무의식이 나를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 그러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10분의 9일까요? 10분의 1일까요? 10분의 9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지금 몰라요. 지금 그래 나도 모르게 하는 거 있죠. 나도 모르게 하는 전부 다 뭐다? 무의식이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괜히 기분 좋아. 기분이 좋은데 난 뭔지 모르겠어. 내 마음 나도 모르죠. 기분 좋은 이유는 깔아앉아 있어요. 옛날에 첫사랑을 만났을 때 오늘 날씨가 이랬다니까. 나 기억해 몰라요. 기억 못해요. 여기 깔아앉아 있죠. 근데 오늘 괜히 기분 좋아. 봄날 갖고 왜 이렇게 기분 좋지 하는데 이유는 있는데 내가 기억내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에 내는 거는 의식에 있는 거죠. 의식에 있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괜히 오늘 괜히 스트레스 받고 괜히 승질 날 때 있어요 없어요? 괜히 승질 나요. 신랑이 잘해주는데도 승질 나. 뭔지 모르겠어. 근데 뭔가 나중에 확인해 보면은 무의식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게 뭐냐 하면은 이 의식, 우리 정신을 갖다가 나누었죠. 뭐라고 나눴어요? 지형이론이라 그랬어요. 이거를 갖다가 의식, 따라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여기 전의식은 의식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데 무의식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나중에 이게 이게 잘못됐어. 그래서 프로이드가 다시 바꾼 게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자, 그래서 조금 이제 보자고요. 안에를. 이 전의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의식이 아까 보면서 의식, 전의식, 무의식. 그래서 전의식은요. 탁 올라와요. 탁 올라오는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과 전의식 사이,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램이라고 혹시 알아요? 컴퓨터에? 램. 램. 그럼 안에 있는 거는 하드 디스크가 있고요.
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 화면에는 뭐가 떠요? 뜨죠. 뜨는 거는요, 여기서 무의식에, 아까 하드디스크는 끄집어내가지고 일로 탁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캐시라든가 뭐 있어요. 이게 쿠키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썼다가 찌꺼기 남는 것들 이렇게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화면에 보잖아요. 보다가 금방 봤던 건 어때요? 밑에 보면 깔아앉아 있죠? 탁 올리면 바로 나오죠? 이게 전의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올라오는 거는 있는데, 아예 저 하드디스크에 갇혀서 여러분 한 1TB 이 정도 되면 검색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그건 여러분 무의식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구조. 나중에 이러한 인간이 생각하는 구조를 보고 만든 거를 바로 인지심리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심리학. 그래서 이거를 바로 컴퓨터를 만들 때 활용했다. 지금 AI 있죠? AI를 연구하는데 무조건 인지심리학적인 사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겠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낌, 그 다음에 충동, 뭐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갑자기 느낌이 사람을 탁 만났는데, 느낌 좋은데, 느낌 좋은데. 제가 오늘 머리가 좀 짧죠? 제가 다니는 이발소가 있는데, 그날따라 갔더니, 사람이 줄을 서고 이발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몇 분이 서 있더라고. 그러나 빨리 깎고 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에서 안 갈라 그러는데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기다렸다가 깎는데 하도 한 두 사람 기다렸다 깎으려니까 시간은 없고 그래서 약간 잠이 오더라고. 그래서 살짝 잠서 어떻게 깎아줄까 잘 안 물어요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깎아줄까 한마디 딱 물었는데 젊게요 이러고 잤더니 조금 늦게 일어나서 빡빡 깎을 판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내가 조금 눈을 뜨니까 옆을 막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수도시킨 게 이 모양이에요. 조금만 더 깎았으면 빡빡 밀 뻔 했어요. 더 젊게 할 뻔, 중학생처럼 될 뻔 했는데, 요즘,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화를 낼까 못 낼까? 못 내죠. 왜? 내 말 다 들어주셨잖아요. 그분이 젊게 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젊게 하는 거하고 내가 젊게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았으면은, 너무 젊게 잘 깎아서 이랬을 건데, 안 그래도 머리카락도 몇 개 없는 놈을 다 쥐어 뜯어놔가지고. 제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남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못 읽어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무의식이라는 거, 이것은 이제 어디서 나타나는 걸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요, 몇 가지에서 나타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꿈, 그죠? 따라해서 꿈, 환상, 말실수, 습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무의식을 알아보는 방법은 말하세요 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무의식이 뭐가 있는지 내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왜 인간은 아주 묘하게도 의식에 있는 거는요 포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 어떻게 괜찮은 남자 같아요 이러면요 여러분들 다 괜찮다고 그럴 거예요. 왜 내 앞에서 어떻게 너 같은 애 딱 질색이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무의식에 있는 걸 보면 알죠. 무의식에 있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요. 올라온다고. 이게 딱 올라오면은 표정만 봐도 알아요. 헐 이러죠. 그래서 제가 알고 안 물어요. 그런 거를 안 물어요. 이게 이심전심이 딱 돼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고. 요새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 고부간에도 어때요? 고부간에도 싫어도 예했다고. 요새 며느리는 그럴까 안 그럴까? 안 그래요. 요새 며느리는 따박따박.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가 옛날식 시어머니가 결혼에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질드리려고 옛날 질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딱 앉혀놓고 이렇게 했대요. 얘야, 난 긴 말하는 거 싫다. 내가 손을 까딱까딱 하면 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딱 그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며느리가 뭐랬게요? 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단소리 하지 뭐 딱 이러면 까딱 이러더니 며느리가 뭐라냐면 어머니 저도 할 말 있는데요. 제가요 하면 안 간다는 소리인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아주 간단하죠.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 까딱까딱 하면 이러면 이제 안 가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 서로 간에 소통하는데 요새 달라요. 이제 방법이.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바로 말실수, 환상, 꿈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만약 심리학자로서 여러분을 점검한다 하면은 겉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담하실 때 겉의 말은요 뻥이에요. 요새 집이 어때? 집 안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이가 들어가기 싫어요. 이러면 참 좋은데 왜 들어가고 좋아요. 근데 왜 넌 10시가 넘어서 집에 안 들어서 엄마가 맨날 힘들게 그렇게 고생하게 만들어 그러면 아니 집은 좋은데요. 저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뻥치는 거죠. 뻥치는데 애가 나중에 보면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걸 표를 자꾸 낸다고. 집에 가고 싶어요. 해놓고 표를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나타난다고? 나도 모르게. 뭐라고요?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좀 공부할 겁니다. 이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여러분이 내 무의식을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거를 처음에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다 보셨죠? 예, 일단 보셨다 그러세요. 뭐 안 봤어도 할 수 있으니까. 다 읽어보셨죠? 예, 책이 되게 두꺼워요. 그런데 그럼 프로이드가 했던 이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꿈을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꿈의 해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아까 프로이드식의 해석입니다. 무의식이 꿈에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두 번째는 예지몽이라 그래요. 예지몽은 우리나라 이제 그 스님들이 주로 뭐 하든가 무당들이 하는 거죠. 뱀 봤으니까 뭐가 어떻다 하는 건데, 프로이드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이것이 뭔다? 꿈에 나타나는 건 무의식이 변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의식을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나타내면 안 되겠죠. 여러분, 꿈을 그대로 나타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면은요, 어떤 남자, 할아버지가 등장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내가 칼로 찔러 죽인다. 이런 게 막 나타나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 대신에 그 남자를 등장시키고, 만약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뭐, 다양한 방법인데, 그럼 프로이드를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이 두 가지 가장 강력한 본능이 나타나는 건 뭐다? 바로 성하고 공격. 이 두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해석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무의식을 나타내는 것은 일단 꿈이다. 그래서 꿈의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 마음 나도 몰라 했을 때 내 마음을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꿈 말 꾸시죠. 꿈을 기록을 하시면 돼요. 꿈을 안 꾸시는 분이 무의식이 지금 잠잠하다 소리예요. 이게 자꾸 작동을 할 때마다 꿈자리가 사나워져요. 그러면은 아침에 꿈을 쭉 적어 놓으세요. 일기처럼 적어 놓으셨다가 그걸 한꺼번에 쭉 보시면은 내가 주로 지금 뭐에 시달리고 있구나,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보겠습니다. 그럼 내 안에 사람이 세 개가 있는 거하고 똑같다. 하얀 사람, 까만 사람, 그 중간에 중재자. 자, 이들은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쾌락 중심이다. 욕망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먹고 싶다, 자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드에서 나온다. 이들은 주로 말하면 까만 놈이라고 이렇게 보면 늑대 중에서 이제 까만 놈이라고 악마의 기질을 갖고 있죠. 헤라주예요. 해. 그냥 해. 이것도 해, 저것도 해. 하고 싶은 다 해. 그래서 이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거기에 비해서 슈퍼에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도덕을 갖다 강조합니다. 도덕과 윤리. 그래서 하지마. 그래서 슈퍼에고는 뜯어 말리고요. 이들은 하라 그래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여러분 계속 갈등을 한다? 오늘도 가자는 뭘까? 공부하러 가. 이러면은 이거는 하얀 늑대일 겁니다. 가지마. 그리고 적당한 핑계를 찾게 되죠. 이 핑계를 찾는 거를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이 우리가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 방어 기제가 되죠. 그래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야, 요새 지금 대학교도 다치는데 무슨 인문학을 가냐? 막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핑계거리를 찾는 걸 전부 다 뭐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자 말자. 그러면 해라. 아니 말자 이거죠. 이 두 개가 싸우는데 여기를 가운데에서 적당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다? 에고라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자 형성을 얘기할 때 오디푸스 컴플렉스 저번에 얘기했죠.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아들이 엄마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빠를 미워하는 것. 그리스 로마 신화 저번에 공부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신 분들 중에는 알 건데 오디푸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오디푸스는 어떤 소포클라스라는 사람이 그 그리스의 3대 그 비극 시인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테베의 왕 라이오스 왕비와 이오카스테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오디푸스입니다. 이 사람이 신탁을 받죠. 뭐라고요? 크면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와 결혼할 것이다.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나중에 그 버려집니다. 버려졌는데 양치기가 얘를 길러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이 얘기는 조금 기니까 지금 얘기를 다 못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엄마인지 모르고 결혼하죠. 당연히 엄마인지 모르고 양치기로 갔으니까 이런 게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옛날 얘기를 내가 자주 해드릴 건데 들으면 굉장히 웃기는 게 많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고요. 이 그리스도 옛날에 어떻단 얘기예요? 옛날에는요, 좀 우리가 아주 좀 미개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 같은 경우도 아들하고도 결혼을 해요. 아들하고도. 그리고 저쪽에 지금 나오는 우리 여태우, 하태우 많죠? 우리 지금 중국 사회에. 그런데 아들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가끔 나옵니다.
알고 권력을 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버지하고 결혼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근친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때 이전에, 그러니까 통일신라시대 이전이죠. 아주 이전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근친을 굉장히 위대하기까지는 아니라도 이게 순수혈통이라고 봤던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계속 이제 그랬다잖아요. 일본이 약간 순수혈통 하려고 근친 교배라고 하면 좀 그렇나요? 하여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하신 임금이 없었다. 지금도 약간 모자라신 분이 우성인자 그죠?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열성인자가 이렇게 되면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나왔죠. 8촌 이내 우리나라 혈족 금지인데 너무 넓게 봤다. 4촌이를 하자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런지.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8촌까지는 해도 되느냐. 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죠. 옛날에 8촌은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 됐는데 지금은 8촌이 누군지 몰라요. 길 가다 마주쳐서 결혼하려고 보니까 8촌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제 사랑에 참 그래 자살했다 그러면 이제 사회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오디푸스 컴플렉스인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자아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드, 에고, 슈퍼에고에서 에고가 자아인데 여러분 자아의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이 자아가 튼튼해야 여러분이 뭘 한다? 정신병원에도 안 가고 감옥에도 안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아는 튼튼합니까? 이거죠. 자아가 튼튼하냐? 그래서 자아가 튼튼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나중에 되면은 어려움, 시련을 잘 넘겨요. 그리고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여러분이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건 자아입니다. 자아가 튼튼해야 됩니다. 자아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메슬로의 5단계 이런 거 아시죠? 메슬로의 5단계 보시면은 우리 욕망의 힘이 어떤 거냐?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를 영어로 니즈라 그래요. 니즈. 이거 워낙 이제 심리학에서 유명한 겁니다. 메슬로의 몇 단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데 메슬로의 5단계는 도대체 뭐냐 이게 하면은 우리 욕구는요 한꺼번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다? 하나하나 단계가 있다. 즉 아래 단계가 안 채워지면 윗 단계로 못 올라간다. 우리 욕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욕구를 조금 보면은 뭐라고요? 맨 밑에 뭐가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옛날 보세요. 제일 밑에 뭐가 있죠? 이게 생리적 욕구가 있다.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가 있다. 자, 생리적 욕구는 뭘까요? 이드입니다. 지금 먹고 자는 거 이런 거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북한에 지금 데모가 일어나가지고 정권을 바꿀 힘이 없는 거는요. 북한이 좀 잘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제일 좋지 않을까요? 내부에서 뭔가 붕괴가 일어나서 우리하고 안 싸우고 딱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면 뭐 북한 내부에서 저 주민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에 들어오면 내가 죽이려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게 가장 편한 통일 방식이에요.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요 북한이 잘 살아야 돼요. 좀 먹고서 넉넉해야 그 다음에 뭐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유에 대한 생각도 하고 하는 건데 이 밑에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가 없으면 사회적 욕구나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생존 욕구입니다. 뭐야? 살고. 그래서 생존 욕구가 강력하기 때문에 이게 다 달성돼야 생존 욕구가 달성돼야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생존 욕구. 여러분 옛날에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 많이 좋아졌죠. 혹시 생존 욕구에 시달리시는 분 계십니까 여기? 난 집에 가면 지금 쌀이 없어. 그런데 공부하러 왔어. 이러면 대박이죠, 이분은. 이분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했다고요. 그래서 일단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그래서 딸을 갖다가 쌀 주면 바꾸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면 웃기지도 않지만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일단, 안전해야죠. 둘 다 뭐에 관련된 거예요?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명에 관련된 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선시되고 그리고 나야 소속감의 욕구가 나온다. 이게 사회 욕구예요. 그래서 소속감의 욕구 뭡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 맞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또 조금 먹고 사는 게 해결됐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남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게 이타주의라고 그런다고. 그리고 나서 자아, 존중, 존경 이거는 그 밑에 게 달성되고 나야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생기는 거지. 집에 떼거리가 없는데 무슨 존경은 개뿔 무슨 존경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욕구는 단계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 자아 실현의 욕구는 5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뭐하러 오셨어요? 혹시 생존 때문에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이것 때문에 먹고 살러 왔는데 이 사람아 지금 이렇게 되면 골치 아파요. 그 다음에 무슨 욕구 왔냐? 여러분은 사실 자아 실현이에요. 지금 5단계까지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레벨이 제일 높은 분들이 오셨다라고 저는 보는 게 집에 떼거리도 있고 죽고 살고 하는 문제도 지금 없고
그 다음에 사회 친화적 문제도 어떤 정도 해결됐고, 그쵸? 그 다음에 존경받고 뭐 이런 문제는 내가, 이 정도는 지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존경의 문제하고 자아실현의 문제. 그래서 남한테 존중받고 좀 지식도 쌓아가지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또 존중도 받고 이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런 거 있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욕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구라는 것이 니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니즈에 대한 거, 니즈는 뭐냐면요, 내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가 하는 것이 욕구예요. 그래서 이걸 또 추동이라고 하고 육동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니즈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사냐?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묻잖아. 그렇죠? 오늘 조용한데 한번 얘기를 해봐요. 왜 삽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삽니까?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원칙 이제 대답이 나옵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뭐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냐, 그지? 내가 엄마 아버지가 날 낳았지. 그러니까 사는 거지. 이 원초적 대답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처음부터 태어날 때 나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 행복이라는 개념으로 들어가면요, 어디서부터 행복하냐면요, 사람이 뭐를 느껴야 되냐면 사실은 좀 힘들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이게 묘합니다. 행복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행복한 기본이 뭐냐면요, 나는 세상에 똑같은 놈 나밖에 없어. 이걸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행복하는 방법도 알려 드린 거예요. 뭐예요? 세상에 나 같은 놈은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독특성을 인정하고 개별성을 인정해야 행복한데, 이걸 잣대를 갖다 두루루두루 놓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러면 행복 안 하다? 돈으로 따지면, 돈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고, 그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런가? 있는 놈도 있고, 없는 놈도 있고, 그죠? 근데 개별적인 문제예요. 너는 돈은 있지만은 머리에 든 게 없어. 이렇게 달라져야 개별성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런 개별성이 생겨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됐을 때는 행복이라는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 다음에 또 왜 사십니까? 죽는 거 무서워서. 살아요. 죽을 줄 몰라서 산다? 아니면 죽는 거, 아니, 그러니까 방법. 사후의 세계를 몰라서. 뭐 알아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죽지 못해 삽니다. 그 말이. 죽지 못해 삽니다인데, 죽지 못해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그냥 살다가 내가 목숨을 끊어지면 끊어지는 거지. 내가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왜 삽니까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바로 니즈라니까. 그럼 욕구라고. 그럼 왜 살아야 되는가를 놓고 한번 보자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자고.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개뿔도 할 일도 없고, 오늘 아침에 눈 딱 떴죠,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 분은 살아요. 자, 근데 없어진다고 생각해봐. 선생님 집에서 눈 떴는데, 아침에 눈 떴는데, 해는 왜 뜬겨? 나 이거 뭐 해, 오늘? 이거 뭐 하지? 그러면 이게 살 힘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 없다니까. 의외로 많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어때요? 이제 이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 이제 뭐 하지? 눈은 떴는데 이제 뭐 하지? 그래서 눈 떴는데 뭐 하지 하는 그럼 왜 사람이 왜 살까를 얘기할 때 이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프로이드의 얘기에 의하면 두 개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죽음이란 얘기예요. 그럼 성과 죽음을 육동이라고 했을 때 성은 뭐냐? 저번에 얘기했어요. 이쪽에 그 라틴어로 얘기하면 성은 에로스, 그 다음에 죽음은 사나토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섹스. 당연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죽음을 나타내는 것은 공격성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죠. 두 가지 뭐예요? 애 낳고 살고, 이건 삶의 문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잘 죽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잘 살고 잘 죽기 위해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사냐면 모자라서. 그게 열등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자라면 불만이 나를 움직이는 힘도 돼. 그래서 저번에 열등감의 심리학, 아들러라는 사람의 열등감의 심리학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럼 뭐다? 여러분 좀 모자라서 모자란 거 채우려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성. 성. 어렸을 때는 여러분 성이 이게 앞에 꽉 찼을 때가 젊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오로지 뭐 했어요? 솔직히. 짝 찾아다닌 거예요. 돈 왜 벌었냐 하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요? 좋은 여자 얻으려고. 좋은 여자 얻으면 왜? 뭐 하려고?
섹스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래서 내가 종족 보존을 하려고. 그럼 남자는 뭐예요? 내 씨를, 내하고 똑같이 닮은 아이를 어디다가 누가 낳아야지 가장 똑똑한 놈을 낳고 좀 괜찮을까?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 밭을 찾아 다닌 거고, 여자는요, 누구 씨를 받아야 내가 좋은 애를 낳아서 이 아이를 갖다가 보존할 거냐. 이게 무의식에 있다는 얘기죠. 깔려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서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과거와 현재의 짝을 고르는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사파리에 사냥하던 시절이라 생각해봐요. 뭐 뇌생남이 필요할까 안 할까? 어? 뇌가 섹시하긴 지랄을 섹시해. 뭐 할 건데 뇌가 섹시하면 그때는 뭐야? 우락부락하고 짐승을 사냥하고 집에 쳐들어오는 적을 부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등치 크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아니겠어요? 여자도 호리낭창한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안 필요해요. 엉덩이가 트지나고. 왜냐하면 그때는 자식이라고까지 새끼를 그냥 한 15이 막 낳는 시기에 하나 낳다 죽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튼튼하고 그냥 뭡니까? 그때는 집에서 밭일 잘하고 먹고 이게 우선이었잖아요.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 많이 변한 거죠. 짝을 찾는 것도. 자, 어쨌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옛날하고 이제 그 무의식을 찾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이제 강박적 반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는 행동을 보면 무의식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강박적 반복.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네, 있어요. 뭔지 모르는데 나는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걸 보면 내가 그걸 알게 돼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계속 나한테 강박관념을 심어줬을 때가 그래요. 손 씻어, 손. 손 씻어 안 씻으면 밥 안 주죠? 그럼 지금도 뭔지 모르게 불안해서 보면 손 안 씻은 거야. 그러니까 손 씻어야 돼. 잠깐. 이런 게 강박증. 그래서 나중에 강박관념이 생기면은, 내가 뭔지 모르게 그거 안 하면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도 있을걸? 있어요. 와이프가 계속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보고해, 전화해. 이러면요, 전화 안 하면 불안해요. 저한테 술 마시러 갔다가도 불안해가지고 나갔으면 어쩔 줄 몰라요. 왜? 그러면, 우리 집 사람이 9시까지 들어오는데 오늘 10시 됐는데 큰일 났네? 강박증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그래서 이 상처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오늘은 그냥 다를 못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정신분석적 심리학이나 이런 걸 한번 좀 더 들어가면 재미있는데, 오늘 할 거는 가장 큰 거는 디펜스 메커니즘이에요. 이 상처를 우리가 안 받고서 어떻게 가야 살아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이제 생기면은 그때부터 내가 마음에 강박증 같은 것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를 움직이는 힘을 육동이라고 한다. 아까 뭐랬습니까? 하나는 성에너지, 리비도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는 사나토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성, 하나는 삶의 성의 에너지. 성에너지가 왕성할 때는요, 그때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때는 무조건 내 새끼 낳아야 되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어때요? 애 키울 때 보면 이제 애를 뭐, 일단 낳았으면 어떻게 돼요? 키워야 되죠. 그때는 엄마가 슈퍼우먼이 됩니다. 애를 위해서,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끝나죠. 그래서 엄마는 정말 슈퍼맨이고, 아이를 갖다가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고, 그게 나중에, 이게 성에너지예요, 여러분. 성에너지가 왕성할 때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고, 엄마는요, 진짜 대단하죠. 막 진짜로 대단해요. 진짜 뭐 100m 한 16초 뛰던 엄마가 아이가 갑자기 차에 깔리려면 13초에 12초에 뛰어서 애를 구하고 이런 게 엄마예요. 아빠는 약간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빠는 일단 애를 낳을 때까지, 애가 낳을 때까지는 엄청 열심히 합니다. 애를 낳을 때까지 만들 때까지만 열심히 합니다. 만들 때까지만 열심히 일단 만들었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이제 하나를 또 낳아야 돼요. 이게 아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동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남자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요새는 많이 변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기본적으로 그렇다니까요. 예. 순놈의 기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순놈의 기질은, 순놈 뭐냐면은 동물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이를 하나 갖고, 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고 종족 보존, 내 씨를 그래서 한 30명 되는 여자한테 다 내 새끼를 낳는다면은 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이 옛날 왕들이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궁녀를 거느리면서, 그럼 옛날에 잘 보자고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적으로 냉정하게 얘기하면 왜 왕대를 했냐? 여자 많이 가지려고. 그런데 이게 일부 일처제가 되면서 바뀌었죠. 그러면 이제 뭐 했어요? 예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 가지려고.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근데 하나 갖고 동물적으로는 완성이 안 되니까
몰래라도 내 걸 좀 많이, 내 씨를 많이 퍼주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이제 뒤에 공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공격성은 죽음의 본능하고 통하는데, 죽음의 본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를 향하기도 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 자살이라고까지 얘기하죠. 자살은 나를 향한 공격성이에요. 그래서 남을 향한 공격성은 살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게 됐다가 나한테까지 공격성을 오는 것을 자살이라고 얘기하고 자해라고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알아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나를 공격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도구인지 알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얘기 안 했나요? 여러분 보세요. 엄마는 자식한테 죽어도 못 이긴다는 거죠. 엄마가 자식 이기면 못 이겨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그랬죠. 특히 아빠는 이길 수 있어요. 아빠는 왜냐하면 딴 데가 또 나면 되니까 괜찮은데, 엄마는 그 낳은 거를 보존하려는 그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모성애라 그런다고. 그래서 애를 갖다가 엄청 아끼죠. 그러니까 부모가 절대 애한테 못 이겨요. 그래서 애기는 어렸을 때부터 그걸 압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제일 겁내는 거는요, 어떤 걸까 하면 나를 갖다 자해하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엄마가 조금 이제 나중에 5살만 넘어가면 애들이 위협을 공갈 때립니다. 엄마가 뭐 안 해주면은 밥 안 먹어 이래요.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하면 쥐가 밥 안 먹는데 그럼 아버지한테 통할까 안 통할까? 아버지한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는 또 나면 돼. 이런 생각이 그런 게 조금 있다고 봐야 될 거야. 그래서 아빠한테는 안 통하게 이 새끼가 이게 죽으려고 하면서 한 대 두드려 패버리죠. 그러면 이게 상대를 잘못 골랐구나 싶어서 깨갱해버려요. 근데 이 상대가 만만한 사람은 엄마라고. 엄마는 한 번 해도 통하면 그때부터 잘 통한다고. 밥 안 먹어.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그래 먹지 마 이 새끼 해놨다가도 조금 있다 마음이 풀려. 그래 알았다. 너 밥만 먹으면 나이키 신발 내가 사줄게. 그래서 나이키 신발을 사주잖아. 그렇죠? 그럼 한 번 이겼죠. 그때부터 엄마는 납작하게 엎드립니다. 왜? 약점을 봤거든 이런 새끼가. 아빠한테는 안 통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쓰는 방법이 뭡니까? 아빠한테는 말한다 이러면 또 갑자기 깨갱해요 애가 조금. 이 집안이 이게 분위기가 딱 잡혀야 된다고. 이게 원래 요새는 뭐라 그래요? 아빠한테 일러줄 거면 해라. 왜? 아빠 권위가 없어지면 집안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아빠 권위를 살려줘야 돼요, 여자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뭐, 엄마가 힘을 갖는 거예요. 왜? 내 뒤에 백그라운드 있다 이래야 되는데 요새는 아빠. 참, 요새 이게 문제죠. 옛날에는 우리 가난할 때 없을 때 생각해봐요. 가난할 때 없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먹었어요. 먹을 게 귀했잖아요. 그때 유통기한 이런 거 따졌어요, 안 따졌어요? 거의 안 따지죠? 안 따졌다고. 거의 안 따지고 유통기한 이런 건데 요새 애들 유통기한 따져요, 안 따져요? 요새 애들은요, 칼같이 따져요. 라면도 엄마 유통기한 지난 다 버려요. 옛날 우리는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그 라면 어떻게 버려요, 기왕. 라면 한 달 지났나? 6개월 지난 것도 먹어봤는데 멀쩡하더만. 너무 심했나? 난 그거 괜찮던데? 그런데 그걸 옛날에 우리는 너무 아끼던 문화가 돼가지고 그 정도는 먹어요. 우유도 한 달 지나도 괜찮던데? 그거 괜찮던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끼는 문화가 있었잖아요. 요새 애들은요. 요새 애들은 그런 거 안 아낀다고. 먹을 게 해소가 돼버리면은 풍족하게 되면은 그런 거 안 아껴요. 그러니까 애들 뭐, 유효기간 지나면 걔는 엄마 없을 때 다 버려버리죠. 엄마가 왜 버렸어? 막 이러죠. 그럼 엄마는 그거 어떻게 진짜 지난 거를 그러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얘 너가 아빠 주면 되잖아. 이래. 얘 아빠 부자. 설마 그러게 하겠냐. 하여튼 간에 이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절대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나요. 그럼 조금 크면 어떻게 될까? 조금 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이제 엄마도 알아요. 저 새끼 저거 이제 안 통하는 거. 그냥 밥 안 먹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뭐라 그래요? 먹지 마라. 너만 손해지. 엄마도 이제 굉장히 이제 깨닫잖아요. 이제 저놈이 이제 저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얘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요. 특히 아들은 괜찮은데 딸이 나 그럼 집 나갈 거야. 이게 이제 무기가 돼요. 그러면 이길까 못 이길까? 처음에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짐 싸가고 나가려면 엄마가 결국 말리죠. 아들은 안 되지만 하여튼 가출을 이놈들이 그래서 왜 가출하냐면 엄마가 겁을 내니까. 그럼 친구 집에서 하루 잤는데 두 번째 날 전화하면 뭐라 해요? 엄마가 울면서 사정하죠. 집에만 들어와라. 나 이렇게 2짝 사줄게. 또 그래 또 준 거야. 그렇게 됐잖아. 우리 다 그렇게 산다고. 이게 한 번 지면요 계속 져요. 아빠한테는 이길까 못 이길까? 아빠는 집 나가 그러면 짐 싸서 내보내요. 아주 짐 싸서 문까지 아주
아주 그죠? 아주 안전하게 잠궈드리면서 아예 너 들어오면 이제 때려 죽일 테니까 아예 들어오지 말고 아버지는 또 딴 데 가서 살아남으면 되잖아. 그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뭐 어렵지도 않아요. 뭐 그리고 왜 저놈 하나 없는 셈 치면 되지 뭐 그지? 왜냐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니 이게 본능이 그렇다니까. 아빠는 뭐냐면은 1년에 100명도 낳을 수 있어. 아빠는. 엄마는 1년에 기껏해 하나만,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애가. 근데 아버지는요, 여자만 있으면 100명도 낳을 수 있거든. 저런 새끼 뭐 100명 낳으면 천주를 있는데 저건 뭐, 사실 없어서 못 낳는 거지. 뭐 여자만 허락하면 뭐, 그건 뭐 하룻밤에 하나씩 작작작 낳아도 얼마나. 그래, 삼천궁녀가 있는 거잖아. 아, 이게 사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지 말고. 본능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크면은 아이가 가출한다 했다가 이제 시집장가 가면 이겨요, 못 이겨요, 이제. 그때는 이길 수 있겠죠. 시집장가 가면 또 져요. 엄마가 또 져요. 그때 죽는 게 바로, 그때 얘가 나오잖아요. 뭐예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뭐, 김서방 사업하는데 5천만 원만 줘. 그러면 아버지가 있다가, 이 새끼가 어디 말이야, 결혼한 놈이. 아니면은 여자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은 엄마한테는 줘요. 엄마한테 뒷돈 줘요, 5천만 원. 왜? 안 주면 죽어버릴까? 이렇게 나온다고, 이제. 죽어라, 이년아.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그게 100% 진다니까. 내가 이거를 갖다가 보면은 엄마는 100% 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거 써먹는 게 애들이 다 이게 자기 공격성이에요. 나를 공격해갖고 내가 공격하면은 누가 가슴이 제일 많이 아플까? 이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어디다 쓰면 되는지를 애들이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부간에 썼다가 잘못하면 죽는 사람 많아요. 부부간에 썼다가 이게 될까 안 될까? 확 죽어버릴까 여러분? 죽어!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러고 나면 자기도 손해예요. 누구한테만 통하냐면 엄마한테만 통하는 거예요. 아빠한테도 안 통해, 이거. 어쨌든 이렇게 전부 자기 공격성입니다. 그리고 이 성의 에너지가 밖으로 도출될 때 이게 연예인에 대한 환상 이런 걸로 돌출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연예인 좋아하죠? 요새 뭐 트로트 뭐 난리 났다. 그래서 이게 젊은 사람이고 뭐 나이 든 사람이고 자꾸 좋아하는 게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성에너지가. 아, 난 누구 좋아할까? 이제 어차피 끝났잖아. 그죠? 누구 좋아하는 건 끝났다고 생각하죠. 남편 하나 있지, 애들 있지, 이제 누구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남자를 좋아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대상이 자꾸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격성을 갖다가 밝힐 때 몇 가지가 우리 무의식속에 나오는 게 유머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를 갖다가 공격성에 빗대가지고 유머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우리의 어떤 무의식의 표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마음의 경호실입니다. 마음의 경호실은 뭐냐면은 마음에 여기 경호실 있어요. 경호 이제 대장이 있고 다 있어요. 여기서 마음을 지켜주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이 놈이 없으면 여러분 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무의식 속에 있는 이놈만 잘 여러분이 관찰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경호원을 잘 쓰며 어떤 경호원을 잘 쓰며 내가 앞으로 어떤 경호원을 잘 써야지만이 내가 조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아 실현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나 뭐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디펜스 메커니즘이라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이 방어 기제라는 겁니다. 이걸 먼저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방어 기제입니다.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마음을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 욕구불만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눌러놓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가 병을 꾹 담아놓은 걸 갖다 억압이라고 해요. 이 억압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야 여러분들 정신병을 이해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정신병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억압을 꽉 눌러놨다가 튀어나가려고 막, 저번에 했죠? 예, 여기서 이만큼 되고 뽀글뽀글뽀글, 이게 뚜껑이 탁 열리는 게 1도 차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아주 조심하는 게 가스 안 빼면 굉장히 조심스럽다.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 나한테도 자기한테 적용을 해보세요. 뭐가 내가 좀 문제가 있는가? 그 내 마음을 열어봐야 돼요. 내 마음을 쫙 열어보고 오늘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부터 열어봐야 한다니까? 내가 지금 뭐가 불만이 있는가?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없지. 근데 있는데 이놈이 지금 진짜 있는 건지 가짜라는 건지. 두 번째, 얼마나 눌러놓은 건지. 몇 년, 오랫동안, 기간은 얼마나 된 건지. 푹 사갔으면 지금 아주 된장처럼 아주 사가갖고 지금 안에서 뽀글뽀글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억압이라는 건 뭐냐면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자, 있는데 모른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있는데 모른다.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요.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은
불교에서도 있는데 없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 거. 있는데 없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약간 애매하긴 한데, 혹시 그 불교에서 절에 다니시는 분은 진공묘유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셨나요? 그 진공묘유라는 말도 비슷한 게 진짜는 공인데 공은 뭐예요? 없다. 진짜는 공인데 묘하게도 유 있다. 이게 공인데 유잖아. 그 진공묘유가 이게 도대체 뭐냐? 진짜는 비었는데 말하자면 헌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그렇다고 내가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실체는 없는데 있는 그걸 정확히 진공묘유를 한마디로 딱 하면 내가 뭐냐면 꿈이라니까. 꿈. 뭐라고요? 꿈. 이 불교 믿는 분들은 진공묘유를 딱 누가 스님들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꿈이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생각하면 이치가 빨라. 그러면 꿈이라는 게 뭐예요? 꿈은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 꿈이라는 놈은요, 꿀 때는 있는 거예요. 근데 꾸고 나면 없는 거예요. 이게 진공묘유라니까. 이게 현상은 있는데 실제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세상도 똑같아. 이 세상도 똑같아, 여러분이. 이 세상도 이것만 알면 여러분 오늘 또 도 하나 터듣고 하고 간다. 심리하게.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실체가 있는 세상이에요, 없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말이 헷갈리죠? 이게 있는 세상이에요? 없는 세상이에요? 이게? 있어요. 있구나. 그러면 이거는 진유다, 그지? 진짜로 있는 세상이다, 그지? 진공이 아니다, 그지? 저 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내가 저번에 한번 공부하신 분들, 저한테 공부하신 분 많이 듣는데, 저 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럼 눈에 보이면 다 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하면 돼요. 막 얘기해야 돼. 우리는 뭐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막 얘기하다가 없으면 말고 이러면 돼요. 뭐 어려워. 우리가 뭐 학자도 아니고 얘기하다가 공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다가 하다가 아이고 개뿔도 어려우면 때려치우면 되고 한 거지. 뭐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책도 그래요. 난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책도 있죠. 우리 수준에 맞는 책 읽으면 돼요. 너무 어려운 책 들고서 뭐 나도 잘 못 읽어요. 순수 이성 비판 이런 거 한 달 씌르다가 집에 던지면 돼요. 무슨 이제 더럽게 써놨네 이러고 던져버리면 욕하면서 던져버리면 되지. 뭐 칸트를 내고 알아야 되나? 그렇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있죠. 그런데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괜히 우리 수준 정도까지 못 읽는 책은 다 쓰레기라고 보면 돼. 그럼 못 읽는 걸 뭘? 안 그래요? 저 꼽아놓은 책이 지금 1000권 넘 1500권 되는데 저 중에서 내가 봐서 못 읽는 책은 버리세요. 저건 뭐 계속 꼽아놓으면 뭐래요. 그냥 관심 있는 책 좀 읽고 그런 거 아닌가? 너무 내가 막했나?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할 때 그냥 뭐 듣고 막 해야 돼요. 그 별이 있냐 없냐? 별이 있죠. 근데 별을 갖다가 다시 과학적으로 뭐예요? 빛을 보는 거잖아요. 빛을 보는데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저기 보이니까 있는 거잖아요. 낮에 보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낮에 보면 없고 그럼 밤에만 나타나는데 밤에만 있고 낮에는 없나? 근데 밤에 본 걸로 봐서는 저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럼 있는데 저놈이 어디 진짜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100만 광년 이런 뭐예요? 광년은 빛이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 그래요. 알죠? 이 100만 저 엄청 많은 거 많아야죠. 100만 광년 이러면 빛이 몇 년 온 거예요? 100만 년을 빛의 속도로, 우리가 빛의 속도로 이런 거잖아.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을 왔다니까? 그럼 저 별은 지금, 이거 말로 뭐, 100만 년 떨어진 건데, 지금 저 별이 100만 년이면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몇 년이 2020년이잖아. 그럼 인류 역사가 언제 시작됐어요? 5,000년 전이죠. 많이 보면 5,000년 전 시작. 그죠? 그럼 100만 년이면 도대체 뭐예요, 이게? 우리 인간은 없고 100만 년 전이면 공룡이 왔다 갔다 한 게 3억 5천 년, 100쯤 되겠다. 그러면 공룡도 아니고 하여튼 네안데르탈인이 막 다니고 이랬겠다, 그지? 400만 년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네안데르탈 있을 때 별이 쏜 빛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저 별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몰라요? 중간에 저기 한 50만 년 전에 없어졌을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뭐만 보고 50만 년 동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헛거, 그게 꿈이잖아. 그 진공묘유라니까. 있긴 있는데 사실은 공허한 거예요, 이게. 그럼 세상 전체를 보자고. 이 세상 전체를 그러면은 100만 년 전에는 별은 진짜고, 이건 진짜,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게, 이런 컵 이런 건 진짜인가? 이거는 진짜고.
이분은 진짜인가? 한번 잘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시간과 공간의 얘기를 나중에 한번 해드릴 건데, 시공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가 있냐 없냐, 과거가 있냐 없냐. 여러분, 그럼 지나온 과거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났잖아. 그럼 선생님이 한 10년 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거 확실해요? 진짜 확실해요 그거? 10년 전이 있었나?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거? 그 이야기구나. 아니 잘 보세요. 10년 전이 있었나 선생님은? 네. 10년 전에 뭐 했어요? 10년 전에요. 애 키웠네. 애 키웠어요. 그거 기억나는 거 한 몇 개가 10년 전에 도대체 몇 개가 기억나요? 자 기억나죠 몇 개가? 그러면 이분이 10년 전에 살았다는 증거는 이분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이분 치매 걸렸다 쳐. 자 치매 걸렸어 이분이 진짜. 치매 걸려서 10년 전에 있었냐니까 뭔 소리야 내가 10년 전에 뭐 했다고 모르죠. 자 모르는 사실인데 이분의 10년 전에 있을까 없을까? 실체는 있었다고 보죠. 근데 이분 기억 못하죠. 기억 못하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게 과거라고. 그럼 과거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틀려. 이분이 나하고 똑같이 10년 전에 만나갖고 우리가 체조를 하고 했잖아 만약에. 근데 10년 후에 만나면 이분의 기억과 내 기억이 틀리다? 그럼 기억은요 이분의 과거는 이분 속에 존재하는 거고 내 과거는 내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실체하는 과거가 있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진공묘유니까. 진공묘유라니까. 이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냉정하게 딱 생각하면 뭐만 존재한다? 현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내가, 웰다잉 할 때 내가, 까르페 디엠이니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도 이해를 못 하는데 오늘 상당히 이해를 많이 하시네, 그래도.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과거가 있고, 뭐, 미래가 있고, 뭐, 막 이런 것 같아도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은 현재만 계속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한다는 것은 현재만. 기록해놨던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가요? 그 10년 전 그 기록이 존재하는 거지. 기억과 기록이 존재하는데 그 사실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내가 저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5분만 얘기하고 쉬어야 되니까. 그럼 내가 있냐 없냐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가 있냐. 오늘 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저 방학이 내가 있냐 없냐. 다시 한번 어려운 얘기 해봅시다 우리. 오늘 한참 넘겨보자. 어쨌든 넘겨보자. 그럼 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 있다. 그 내가 여기 있잖아. 근데 자꾸 불교에는 무아잖아. 무아. 아가 없대잖아. 무아가. 그럼 스님들이 미쳤어? 부처님이 미친 거예요? 우리 깨놓고 한번 보자고. 신랄하게 비판해 보자고. 뭐 하느님도 비판하고 뭐 이런 게 인문학이잖아. 어차피. 그러면 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없는데 그 미쳤다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미친 거예요? 내가 미친 거예요? 우리가 다 미친 거야. 우리는 있잖아. 내가 여기 있어요? 없어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없다 그래요? 응? 무아라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무아로 무아. 이것도 다시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건가? 요것만 알고 갑시다. 요것만 알고 쉴게요. 자, 그럼 보자고. 내가 이 실체가 없다는 건, 내가 실체가 없어 있어요. 여기 있잖아. 실체 알죠? 실체를. 내가 여기 있는지 하고 없다니까 환장하잖아. 이거 참, 내가. 그래서 환장한다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따질 건 따지고, 그러고 따지다가 헛소리를 자꾸 하잖아. 스님이 이거 뭐고 자꾸 헛소리를 하면, 에이, 저 스님 틀렸냐고 와버리면 되잖아. 근데 내가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따져야 돼. 이해할 때까지 따져갖고, 내가 깨달으면은,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 깨닫지 못하면은 전부 엉터리가 된다고. 그럼 보세요. 내가 있냐, 없냐, 나를 놓고 보면은 이게 아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그 인도 말 산스크리트 아트만이라 그래요. 아트만이라고 하는데, 내가 있냐, 없냐. 그럼 난 여기 있잖아. 그럼 내가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한테 이제 재밌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 이게. 대답 안 하면 안 돼요. 자, 내가 뭐야?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제 정확히 해야 돼. 있다. 자, 그럼 나를 잘라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 잘라도 괜찮죠? 팔 팔을 두 짝 잘랐습니다. 내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있죠. 그래도 이제 다리 두 개를 잘랐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야, 여러분. 그럼 이제 요만큼만 남았어요. 다 상상을 하세요. 자, 여기 잘랐어요. 여기 자르고. 이게 흉상 남았죠, 요거. 있어요, 없어요? 이건 뭐라 그래? 좋은 교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맞나요? 좋은 교? 좋은 교 맞죠? 요거 잘랐어요, 만큼. 요거 남았어. 좋은 교 아니에요? 좋은 교죠? 자, 이제 더 자릅니다, 여기서부터. 더 자르니까. 입을 잘라, 요거 남았어. 요거 좋은 교 아니에요? 좋은 교죠? 자, 이제 요걸 코를 잘라, 요거 눈만 남았어. 좋은 교 아니에요? 맞아요?
자, 반을 잘라 눈 하나만 남았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눈을 반을 잘라 눈 반쪽밖에 안 남았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헷갈려요? 자, 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맞죠? 그럼 아까 버린 놈하고 이놈 중에 누가 좋은 게예요? 이놈. 그럼 내가 누나 반쪽이네? 그럼 누나를 다시 잘라고 10분의 1을 잘라 눈이 요만큼 남았어. 좋은 게 아니에요. 네? 좋은 게요? 그럼 이게 좋은 게면은 다 잘라놓은 놈은 그럼 다 잘라도 이만큼 먼지만큼 남아서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모르겠다 이제 이게 모르겠다. 그럼 좋은 게 어디 갔어요? 그러게요. 버렸지 없어요.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그건 아니지 이러면요. 그럼 어디까지 잘랐을 때 좋은 게요? 대가리 남았을 때예요? 눈깔 남았을 때예요? 아, 이게 어디까지야? 그러니까 내라는 존재를 여러분이 규명할 수가 있어 없어 지금? 해보자고. 좋은 게가 어디까지야? 팔이 없어도 좋은 게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다리 여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다 자르고 눈길 나면 이게 좋은 게냐 아니냐를 놓으면은 이게 무슨 눈깔이지 이게 좋은 게 이래 안 되겠어. 그럼 좋은 게 어디 있어? 한번 얘기해 보자고. 있어 없어? 이름은 나오나? 그러면은 여기 붙어 있으니까 좋은 게 아니라 다 붙어야 좋은 게지. 그러니 실체가 있냐 없냔 말이야. 붙여놔야 나지. 자, 그럼 내가 나를 갖다가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오늘 차 타고 왔죠. 오늘 새로 어쨌든 새로 오고 왔는데 그 차유 아니요. 차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저 차가 있냐 실체가 있냐는 거 다시 한번. 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자 그러면 차를 문짝 뗐어. 차유 아니에요. 다시 보자고. 당신 차유 아니에요. 엔진 다 떼버려서 차유 아니에요. 그래도 차야. 시트 다 떼버려서 차유 아니에요. 발통 다 빼리고 이제 바퀴 다 빼버리고 남은 게 핸들만 남았어. 이게 차야 아니에요. 그럼 아까 어디까지 차야 이게? 자,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가 차라고 얘기했을 때는 다 붙어 있을 때 차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좋은 귀라고 할 때는 이 모양이 다 붙어 있을 때가 좋은 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분해를 해버리면 실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실체가 없어진다는 거는 다 붙어 있어가 나라는 놈이 나오는데 어느 놈을 나라고 할 거냔 말이야, 여기서. 그래, 뜯어놓고 보니까 조은규라는 놈이 딱 잡아서 이놈이라고 할 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조은규가 없다는 게 아니고 조은규라고 딱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너라고 할 만한 놈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는데 그럼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그럼 나라고 할 만한 놈이 없는데 내 눈 깔 거야? 이 사람이 내 발 거야? 어? 이게 나라고 할 놈 자체도 없는데 뭘 이 사람이 내 거고 이게 내 거라는데 뭐 어디 소속이냐고. 이게 눈깔 소속이요? 코 소속이요? 이게 나라고 할 놈이 없어져 버리면 내 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규명하고 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씩 풀립니다.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아하, 내가 나라고 그렇게 우기는데 그놈이 나라에 소속될 만한 게 이게 뭐 없어. 이게 어디다 갖다 붙여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눈을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세상의 모든 기운과, 그래 지수화풍이라 하잖아. 모든 기운과 그래서 이걸 갖다 지수화풍이 뭡니까? 지가 땅이잖아요. 웬만한 거는 다 뭐로 돌아가요? 땅으로 돌아가고. 수는 뭡니까? 여기 물들, 여기 피 같은 건 다 짜버리면 80%는 물로 가버려요. 그럼 지수, 화 뭡니까? 화. 에너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기운 이런 거 화로 날아가 버리고, 다 풍이라고 그게 날아가. 기운 기자는 풍자야.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러한 색수상 행식이라고 불교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불교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오온이라는데 오온이 뭉쳐서 된 거야. 오온이 뭉친 건 오온을 풀어져 버리면은 내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는 기운이 뭉쳐된 거지 한 놈께 아니다 보니까 싹 풀어지면 내가 없어져요. 이걸 죽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데 굳이 왜 니라고 자꾸 오겠냐. 그럼 니가 있냐 없냐. 오늘 이것만 하나 딱 깨닫고 가면 여러분 무아론을 이해해. 무아를 이해한다니까. 이게 이래도 이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저 밭에 여기 앞에 우리 그 차 세워놓는데 그 밭이 무슨 밭이라 그래요 우리가? 잔디? 잔디밭이라. 잔디밭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대답이면 이제 공부했으니까 잔디밭이 있어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 잘 이해해야 돼요. 잔디밭이 맞죠? 누가 봐도 잔디밭이에요. 잔디가 몇 프로예요 이 안에? 예를 들면 반지 몇 프로예요? 한 80%는 되겠죠?
그럼 80% 안에 이게 구성품이 한번 보자고, 구성품이. 잡초 있어요, 없어요? 잡초도 있죠? 그래서 잔디가 쭉 50%고 잡초가 50%가 있다 치자. 저 밭도 그랬잖아. 그럼 잔디밭이요, 풀밭이요? 어? 말 못하겠죠? 그럼 저걸 누가 잔디밭이라고 그래요? 잔디밭이 아니에요, 저거는. 흙도 많이 섞여, 흙밭이에요, 저게 사실은. 그 흙하고 잔디하고 풀하고, 그 메뚜기도 들었어. 메뚜기 지그집이야. 밑에 파면 개미가 밑에 있어요. 개미집이에요.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걸 잔디밭이라고 딱히 할 만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그게 잔디밭이라 하는 순간에 불교에서 나락 떨어진다고. 분별을 해버린다고. 그게 왜 잔디밭이요? 그게 개미새끼한테 지그집이지. 그게 왜 잔디밭이냐고. 아, 풀한테는 풀밭이지. 왜 잔디밭이라고 자꾸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도 나라는 놈이 있다 하는 순간 자꾸 내가 나 하니까 집착이 생기는데 나를 풀어버려. 나를 싹 풀어버리냐면요. 아, 내가 없구나. 그러고 나면 세상에, 이게 이제 오늘 도통했다. 10분 쉬겠습니다. 예.